오늘은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근데 오늘은 분량이 좀에 많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짚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옵니까? 자, 성공의 8단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말 그대로 성공으로 가는 8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느낀 거지만 8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성공이 어렵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성공의 8단계는 8개의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현재 어디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진, 우리가 경주마 얘기를 하죠.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또 이 성공의 8단계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신규 분들은 내가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보겠습니다. 저희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1단계입니다. 바로 꿈과 목표. 여러분, 꿈과 목표는 함께 갑니다. 같이 간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상상부터 출발합니다. 상상. 여러분이 상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상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부러운 게 뭘까요? PD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부러운가요?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지만 저희들 비즈니스는 부러워야 됩니다. 자, 부럽다면 상상하는 겁니다. 자, 내가 PD가 부럽다 그러면 PD를 갖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 PD가 됐어. 나 PD가 됐어. 그러면 된 걸로 끝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나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어. 만약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눈 떠서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10년 훌쩍, 어느 날 한 것도 없이 뭔가 내 마음은 젊은데 어느 날 60대 막 이런 거 왜 그래요? 어쩌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지내왔던 세월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근데 이뤄놓은 건 없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 이 비즈니스는 성공의 8단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꿈과 목표는 비즈니스를 떠나서도 여러분 유니시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점검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고 싶은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존경할 때 그냥 존경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나 이런 사람이 존경스러워.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죠. 상상하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앞으로 살고 싶은 거,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 있어요? 지금 여행하고 싶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 아니면 어디? 나는 정말 좋았던 데가 뉴질랜드, 호주도 참 좋았습니다. 체코 프라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보지 않았어요.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거를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의 시작은 상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상상을 했으면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이게 적는 건데, 물론 하버드대 연구 논문도 많이 여러분 나와서 알고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의 최상위 3%를 봤더니 글로 적어서 이 순서예요. 글로 적어서 계획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면 안 되고 상상한 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
작지만 소중한 것부터 적어보는 거예요. 작지만 소중한 것. 남의 꿈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드림보드 발표할 때 보면 타인의 꿈을 그냥 뭐 훔쳐온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내 꿈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보기 좋게. 그럼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러니까 어설퍼. 너무 허접해. 근데 난 너무 소중해.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요. 내 삶은 내가 청사진을 그려서 내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거부터 적어보는 거,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작지만 소중한 거. 나에게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작지만 소중한 거 늘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항상 꿈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요. 나 자신은 없더라고. 나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것.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를 해주고 싶은 것. 그다음 내 아이에 관한 것.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살지 않고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런 걸 먼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고 원대한 것. 그러니까 물론 봉사 좋고 나눔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 앞에 내 현실이 막막한데 봉사만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꿈이란 여러분과 관련된 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련된 거, 내 가족과 관련된 거 먼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고 환원하는 거. 우리가 성공해서 짊어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그런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이 병상에 누워보니 성공도 했고 참 많은 돈도 부도 이뤘지만 막상 내가 가져갈 것은 추억밖에 없다. 내 머릿속에 추억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화는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중 문제. 자,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으니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까 작지만 소중한가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영어 공부, 뭐 예쁜 집, 마이카. 목표는 언제까지를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계획을 하시면 자, 밑에 바로 실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계획하셨죠. 그러면 일단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다이어트가 안 되죠. 그냥 다이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단. 그럼 여러분 몸에 맞는 걸 사셔야 되겠죠. 우리로 보면 LC 베이스. 그렇죠? 들어가셔야 되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이걸 글로 적고 계획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 영어 공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유창하게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나의 꿈이다. 그러면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등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투자가 먼저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집이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집이 있어요. 갖고 싶은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어야죠. 매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해야죠. 그 집이 얼마 정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을 언제까지? 이게 목표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10억을 모아서 저 집을 사겠다. 그럼 목표를 볼까요? 나는 반드시 3년 뒤에 저 집을 갖겠다. 근데 그 집이 10억입니다. 1년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3억 3천이 필요하죠. 쪼개보는 거예요. 1년에 3억 3천이면 월로 따지면 최하가 얼마 돼요? 약 3천 가까이 되죠. 그러면 쪼개보면 어때요? 굉장히 크죠.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내가 매달 3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적어도 직급을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직급을 다이아몬드로 가셔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또 언제까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상상하고 글로 적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이게 다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제로
다이어트다, 실천한다. 운동도 하셔야죠. 실천하셔야죠. 작심삼일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제가 집을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얼마를 빼고 싶은가? 내가 몇 킬로를 빼고 싶은가? 예를 들어서 그것 또한 만약에 10킬로를 빼고 싶다.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 달에 빼고 싶다. 한 달에 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한 달 동안은 탄수화물 드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탄고지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제품 세트가 있죠. 투자하셔서 실천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역경지수가 높더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 이번 역경지수가 낮은 거예요. 역경지수가 높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건 큰일이 아니야. 생각이 큽니다. 근데 작은 거에 너무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 그리고 문제를 자꾸 또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역경이라고 하는 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경이 많을수록 신이 나에게 크게 뭔가를 주시려고 준비를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지수가 높다는 건 잘 헤쳐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 자신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간절하더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간절하더라. 정말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더라.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셋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봤더니 이 세 가지 속에 한 가지만 들어가도 감사할 일인데 저는 셋 다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 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스폰서님 참 힘들었겠다. 근데 참 잘 견디신다라는 거를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봐도 내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큰 고민도 절대 3일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고민이면 3일. 90% 이상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어떤 일도 저에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간절함은 저는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은 엄마는 다 있죠. 처음에 간절했던 건 내 자식에게 가난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 가난이 된다는 게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저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이 대물림되면 이 생각 자체가 저는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마음 안에 항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내가 아닌데. 나 박미주인데.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저는 이 사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게 좀 강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서를 좀 정하셔서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결단, 결의. 자, 결단과 결의는 조금 다르죠. 결단, 결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뭐라 얘기해요? 결의한다 그러죠. 뭔가 행동을 동반할 때 결단한다 그러죠. 두 번째는 결단과 결의입니다. 자, 결단과 결의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을 할 줄 알 때 우린 결단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일단 시간 투자. 시간 투자. 바쁘다고 하시는 분 참 많죠. 줌 미팅도 바빠서 못 들어오신 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데 시간을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급한 데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곳이 어딘지. 시간 투자가 우선순위가 유니시티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단했다.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력은 기본이죠.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걸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줌 미팅 들어오는 거를 사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강의 듣는 거 기본. 줌 미팅 들어오는 거 기본이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100% 성공한다라고 했더니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아시는 분 있더라고.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어떻게 기본은 이걸 했다라고 할 수 없죠. 노력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비디오 켜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노트북 켜면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 외의 것을 하셔야 돼. 이랬을 때 우리는 결단했다라고 얘기해요. 미팅 들어오는 것 자체로 결단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 끝까지 해내겠다. 나 끝까지 하겠다. 누가? 내가.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제가 해보니까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한 우물을 깊게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한 회사에서 될 때까지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회사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바로 미래입니다. 현재 나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죠. 미래에 가서 후회해봐야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 언제까지 없습니다.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올 때까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깊게는 적어도 몇 년을 얘기하냐면 적어도 10년을 얘기합니다. 10년. 우리가 4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즈니스 시작해서 4년은 워밍업 내지 4년제 대학. 왜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보다 나은 리더, 나보다 괜찮은 리더. 그런 리더는 제가 보니까 4년 이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괜찮은 리더는. 진짜 성장은 언제 되느냐? 4년 이후에 진짜 성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서 4년 동안은 그러면 성장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작해서 4년 6개월 만에 로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년을 워밍업이라고 얘기한 건 4년이 지나야 비즈니스로 철이 들더라고. 우리가 나이 많다고 철드는 게 아니죠. 연세가 많으시다고 철들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나이 먹어보니 그래요. 저는 부록의 나이가 되면 철이 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40이 넘어도 철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 내 주변을 봤더니 60이 넘어도 철이 안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철들지는 않아요. 가끔 또 이런 분 있죠. 20, 30대가 너무 철들었어. 저 어린애 맞아? 청년 맞아? 그럴 때 있죠.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사람이 숙성이 되죠. 그때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 어느 노교수가 그 얘기를 하던데 남자는 철이 들려고 하면 75세가 넘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던데 참 많이 웃었습니다. 저희들 비즈니스에서 철이 들려고 하면 4년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4년이 넘어도 철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파트너가 4년이 넘었는데 철이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쇠기의 경일기. 아무리 얘기해도 나만 오라. 이런 분 있어요. 안 들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그분과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안 드시는 분을 억지로
들게 하려고 해봐야 깨달음이 없으니 답이 없더라. 비즈니스 4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가 넘어가면 철이 들어요. 대다수는. 안 드는 사람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냅두시면 돼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마음이 아파요? 기대를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기대를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그냥 네,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니까.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개가 짖는구나. 동네 개가 짖는구나.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이 공감을 했어요. 자, 완성되는 건 10년, 한 우물을 깊게 파라는 10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인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결단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개 드는 습관입니다. 고개들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분도 역시나 아직은 네, 결단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개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고개에 대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 읽기, 하루에 15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해요. 고개들은 습관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3일에 걸쳐서 한 권 읽고 한 달 동안 책 안 읽고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책벌레예요. 책벌레. 공부벌레.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꼭 보니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더라고요. 크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시절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때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되고 크게 성장한 원동력이 되더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바로 책이 원인이었더라. 인간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 비즈니스 책, 무슨 책을 읽어라. 제가 시작부터 3개월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선정해 주신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CD 듣기, 줌 미팅 기본이고요. 유튜브 기본입니다. 네, 유튜브 기본. 생활화 돼 있어요. 왜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했죠. 차를 타면 CD가 되겠죠. 그렇죠? 유튜브는 보면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늦은 시간. 네, 줌 미팅은 시간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게 생활화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애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가서 찾는 거죠. 내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용은 체험과 사용과 애용은 달라요. 결단되어지신 분은 바로 애용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애용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기는 이 애는요 주인의식. 내가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회장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자, 내가 만든 내 제품을 비방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 마음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이 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 그럼 건의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막 제품이 좋아지고 그런데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품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디톡스를 줬더니 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너무 좋대. 거기다가 맛있기까지 한대. 될성부른 나무는요, C세트가 들어가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파도타기라 그러죠.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정상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될성부른 나무들은 보면 이것도 뭐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전반응 오니까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처음에. 근데 혈당이 올라가요. 비즈니스가 인연이 안 되시는 분. 올라갈 때 꼭 체크를 해. 될성부른 나무는 내려갈 때 체크를 해. 참 신기하죠? 이게 뭘까요? 이것도 성공 운과 관련이 있나? 근데 올라갈 때 체크하시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조금 더 드시면 떨어질 때가 와요. 저희들 제품은요, 세포가 재생되는 기간에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드셔보세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체크하시는 분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맞지 않은가? 이게 외국 제품이라고 그런가?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어떻든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수용 잘 하시겠지만 인연법도 있는 건 같더라. 뭐 이런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팅이 빠졌네요. 네, 미팅 참석 100%.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팅을 그냥 참석하라고 아니라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100%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스폰서가 안내해 주는 대로 들어오시는 100%. 스폰서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끔은 저녁 7시 반 미팅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시죠. 왜요? 일과 겹치면서. 근데 요즘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어폰 꽂고 핸드폰 호주머니에 놓고 들으시면 되니까. 예.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는 쇼드 플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즈니스는 어떻든 통계입니다. 통계.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 하루에 10사람에게 알리는 사람 같을 수가 없겠죠. 확률을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명 이상. 한 달이면 30명이 되겠죠. 30명 중에 네, 소비자가 몇 명이 남을까요?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품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알린다면 7, 80%는 여러분의 소비자로 남으실 겁니다. 7, 80% 중에 그 중에 그 100으로 봤을 때요. 그 중에 30%는 미팅이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 30을 또 100으로 봤을 때요. 또 그 중에 30%는 이 미팅을 타면서 사업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쇼드 플랜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도적인 삶 보겠습니다. 자, 결단했다라고 하는 건 주도적으로 살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내 뜻이 중요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발목을 참 많이 잡죠. 그 다단계야. 그거 하면 큰일 나. 늦지 않았어. 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뜯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혹시 잘못될까봐. 모르고 하는 한마디, 또 그 말을 듣는 분이죠. 주도적이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본 바를 믿으시고, 내가 본 걸 믿으세요. 진짜 큰 성공자는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스폰서님들 많이 계시죠? 성공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회사의 철학, 여러분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가시면 돼요. 주도적이지 않으면 맨날 흔들립니다. 오늘은 되는 것 같다가 내일은 안 되는 것 같다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립니다. 늘 갈등을 합니다. 갈등하시는 분들은 결단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 단계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까 꿈과 목표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가셔서 꿈 정리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결단했다는 건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다 보시면 되겠고요. 긍정적 사고 믿음으로 될 때까지 모든 삶을 보이는 모든 것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삶 이걸 우리가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단 얘기가 2번째고요. 3번째 볼게요. 3번째는 명단 작성 예상 고객 명단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아는 사람이 적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말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근데 머릿속에는 할 사람을 찾아요. 분명히 여러분 얘기할 때, 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릿속에는 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200명 명단 적으라 그러면, 숨 넘어갑니다. 숨이 넘어가요. 그랬을 때는 핸드폰을 한번 보시고요. 2번째는 내 자녀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청첩장을 누구에게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명단이 기본 평균 200에서 300명 정도는 누구나 나옵니다. 명단이 많으신 분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200분 정도는 넘습니다. 처음부터 못하겠다 그러면 30명부터 출발해 보세요. 30명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만난 사람 계속 적으세요. 그래서 명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함 여러분을 알리셔야 되겠죠. 오늘부터 만난 사람 엘리베이터에서만 우리 보통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하는 경우 많죠.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대구 살 때는 몰랐어요. 대구 사람이 싹싹하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그곳이 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뚝뚝해요. 제가 아파트 이사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나 상처받았어.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왜 여기는 그게 문화래. 우리처럼 어머 안녕하세요 이게 이상하대. 외계인. 우리 같은 이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도별로 뭐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내가 먼저 상냥하게 인사하면 나중에는 웃어줍니다. 저는 이제 22층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2층을 누르면 몇호세요? 이렇게 메트로 라인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같은 라인이다 그러면 네 저는 바로 위에 1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명함 한 장,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하루에 만나는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부딪히는 사람 아무리 못해도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3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숍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3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적어보시고요. 적을 때 어떻게 적으시냐 그러면 명단을 좀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명단을 분류하실 때는 일단 가족 먼저 적어보세요. 가족. 네. 가족을 이렇게 적으시는데 가족도 네, 2개로 또 나눠지겠죠. 친정 쪽이 있겠고 시댁 쪽이 이렇게 있겠죠. 가족 라인을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창이 있습니다. 동창. 동창과 동기는 달라요. 그렇죠? 동창은 학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이 있겠죠. 아니면 그 이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대학원. 뭐 있겠죠? 구분을 정확하게 지으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라인을 설정할 때 혼란이 없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기 볼게요. 동기 그럼 뭐예요? 뭐 남자분들 군대 동기? 뭐 교회 가니까 뭐 새신자반 동기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불교 대학 동기 뭐 이런 거 있죠? 그 동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향후회. 일본을 갔더니 호남 향후회가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영남 향후회. 아니면 골프 동기도 있겠죠. 아니면 밴드 모임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골프 모임, 향후회, 군대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가보면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등반에 뭐가 있겠죠. 또 모임 형태도 있을 겁니다. 모임 형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오셨으면 여기에서 꼭 기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재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직업란. 네. 이름을 쭉 적으셨죠? 그러면 그분의 직업을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있을 겁니다. 건강 상태는 환자, 반건강, 건강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상중하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력. 경제력. 자, 직업은 이제 직장, 뭐 자영업, 사업 이렇게 있겠죠. 해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건강 상태 상중하, 경제력 상중하. 이걸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적고 난 다음에 물론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사업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물론 경제력이 없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의 기초는 어차피 없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통계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통계. 그래서 통계는 어디를 찾으시면 좋냐 그러면 중간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중간. 건강 상태도 중간, 반건강. 그리고 직업도 보시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 경제력도 어때요? 어느 정도는 내가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경제력.
이걸 적어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에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달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지역 가까워야 되겠죠. 훨씬 더 유리합니다. 멀리보다. 특히 시작해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요즘에 물론 줌이니까 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과는 상관이 없지만 팔로우를 하실 때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도시 내에서 동네 한 바퀴. 경상도다, 대구다, 그럼 경상도.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튀었다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튀었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효율적이질 못해요. 초창기 때는. 직업이 아니 P님, PD나 사파 이상 가셨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지역도 근거리부터 그리고 사고 이왕이면 긍정적 사고. 보통 초보자분들이 사업을 스폰서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꼭 뭘 찾냐 그러면 잘 살아오신 분 아주 좋아요. 근데 막 쉽게 얘기해서 왕발, 막 회장급, 사장급, 하다못해 뭐 부녀회장, 뭐 잘 팔 것 같은 사람, 말빨 센 사람, 몸이 억수로 안 좋은 사람, 제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들 비즈니스는 리더 발굴 비즈니스예요. 잘 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소비자 중에서 리더 발굴. 자, 내 팀 중에 리더가 몇 명이냐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지어냅니다. 리더 발굴해서 그 리더를 양육시키는 게 저희들 비즈니스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발굴, 리더를 찾아서 그 리더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가르칠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는 비즈니스예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돼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2월 말이에요. 네. 자, 어쨌든, 네. 이 명단을 분류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이걸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분류를 해서 누구에게 먼저 알릴 것인가가 있겠죠. 왜요? 전화를 해야 되니까. 자, 전화를 하는데 이거는 전화하는데 순서 없어요. 누가 받고 안 받을지는 몰라. 잘 보겠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10명에게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내 명단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며칠이면 끝나요? 20일이면 끝나죠. 20일이면 끝나요. 근데 이 200명을 3일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한 달 안에 200명에게 전달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은 전화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적어놓은 명단을 하루라도 빨리 전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전화가 기본인데 전화를 하실 때는 거기서 QI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의 목적은 그냥 만남, 유도의 만남, 약속 잡는. 만남의 약속이 이게 지금 전화의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화로 비즈니스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만남 여기에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초대인데 혼자 듣게 하면 들어와서 다단계에 나가버립니다. 초대를 하더라도 만나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첫 강의는. 요즘에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5인 이하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전화로 하는 목적은 약속을 잡는 거거든요. 초대를 하더라도 첫 초대는 같이 들어야 돼요. 깔아주고 주모풀 깔아주고 들어오는 방법 알려주고 같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뭘 하셔야 돼요? 팔로우를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전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화로 QI를 하거나 전화로 다 풀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두 번 연결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하는 목적이 그냥 약속을 잡기 위한 이게 목적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전화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명단 속에 있으면 한 번 해서 안 받아. 냅둬 버립니다. 오늘 해서 안 받으면 다음날 또 하세요. 적어도 3번까지. 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안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방법은 톡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던데 어디 아프세요? 잘 계시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적어놓은 명단은 이왕이면 될 때까지 최소 3번은 전화를 연결해 본다. 목적은 약속이다. 이렇게 자, 이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자, 전화하는 건 FORM 순서로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뭐 틀이 그렇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딱 틀대로 되지는 않아요. 반갑게 인사하고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F는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잘 크지? 남편은 어때? 이렇게 니즈 파악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남편이 하는 일 요즘 코로나 다 힘들다고 하던데 남편은 잘 되고 있지? 항상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부정적 질문은 상대가 오히려 남편 좀 힘들지?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 일 잘 되고 있지? 아마 다른 분은 안 되더라도 너 남편 아마 잘 될 거라고 봐. 이렇게 하면 아니야 우리 남편도 힘들어. 이렇게 나와요.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잘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물론 요즘엔 취미 생활이 좀 어렵죠. 그러나 제가 골프 치러 가보니까 골프장은 아주 그냥 호황 중에 대호황입니다. 아주 그냥 장사는 거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치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한 달에 20번씩 칩니다. 그러니까 취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경제적 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파악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돈 버는데 관심 있느냐? 머니, 메시지. 추가적인 소득에 관심 있어? 아니면 돈 버는데 관심 있어? 다른 일에 관심 있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통화를 할 때는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면 상담하시면 돼요. 만나서 하다 보면 일단은 제가 팔로우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직접 알리는 걸 우리가 1대1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폰서님과 함께 가는 걸 2대1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습 삼아 하는 상대는 1대1로 하시면 돼요. 만나서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제품 이야기, 내가 유니시티 하고 있다는 걸 밝히셔야 되겠죠. 그렇죠? 밝혀보면 거기에서 이분은 소비자다, 이분은 사업자다 분류가 돼요. 처음부터 분류하지는 마세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을 전달할 때는 열정적으로 감동을 실어서 이론으로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 이번에 박동주 강사님이 그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은 7%밖에 와닿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50%가 넘는 게 태도, 자세, 표정, 액센트, 강약 조절, 자신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열정이 하늘을 찔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래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으로 막 너절하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오메가3로 말할 것 같으면 묻듯이 1시간 동안 오메가3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겨워서 그 다음 만나려고 하질 않죠. 네. 그래서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성 터치와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모를 때는 이 모든 걸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올바른 접촉과 초대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접촉과 초대는 여기 올바른이 붙어 있죠. 올바른. 네, 올바른 접촉과 초대. 줌 미팅 초대, 홈 미팅 초대. 아까 종면 잠깐 얘기했지만 네, 처음에 초대할 때는 혼자 듣게 하지 말고 같이 들어라. 홈 미팅은 당연히 함께 참석을 하는 거고요. 스폰서 후원 받기. 자, 스폰서 후원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스폰서님의 후원을 받을 때는 장소가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후원을 받을 것인가. 미리 답사를 하셔야 돼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장소.
그러니까 이왕이면 분위기가 조용하고 대화가 좀 용이한 곳이 있겠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커피숍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사무실은 아주 좋겠죠. 장소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후원은 이제 누구에게 후원을 받을 것인가. 보통 2단계, 초보자 단계, 올바른 접촉과 초대 단계에서 후원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가 있을 거예요. 스폰서 1, 2, 3라고 볼게요. 자, 3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후원은 꼭 PD가 아니어도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후원은 PD가 아니어도 돼요. 자, 내 지금 현재 스폰서 1, 이분이 사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열정도 있고 제품 체험도 많이 하셨고 브리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직급으로 논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이분이 사업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후원해 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후원해 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후원 받으시면 돼요? 후원해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위에 있는 스폰서에게 받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스폰서는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스폰서님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후원 받는 걸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초보자가 우산을 씌워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무시해?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목표는 뎁스, 밑으로 내려가는 뎁스라고 얘기하죠. 라인 끝에 이분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성장. 이분이 성장하는데 목표를 두셔야 돼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물꼬를 터주셔야죠. 그래서 이분이 후원하는 모습을 나도 같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스스로는 자기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런데 파트너가 이분 후원을 추구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는 이분이 후원해 주는 걸 원하지 않아. 왜 그랬어요? 여기 소비자들하고 미팅을 시켜봤더니 이 소비자가 저분 오지 말라고 해. 오히려 파트너 비즈니스를 망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 알면 좋겠는데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남의 말은 잘 들려. 두 눈이 남보라고 있다 보니까 남은 잘 보여요. 여러분이 가끔 내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할 때 있죠?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더니 내가 도저히 못 듣겠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목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 녹음해서 들었더니 기절 초풍하겠더라고. 아, 이게 내 목소리였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나를 후원 요청하지 않고 자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덜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준비가 덜 되어져 있구나. 반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나만 자꾸 찾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빠 죽겠는데 맨날 나만 찾아.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만 찾을 때는 내가 지금 후원에 좀 보탬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기저귀를 채워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요청하시는 분에게는 어느 순간 기저귀를 좀 띄워주셔야 돼요. 사장님, 제가 이번 주는 좀 바쁘고요. 다음 주에 가드릴게요.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나와 내 파트너 간의 트러블. 제가 얘기했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A에서 트러블, B라인의 트러블, C라인의 트러블,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요.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면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본인과 본인 파트너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트러블이 위에 스폰서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스폰서 때문에 나와 내 파트너가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스폰서를 원망해.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라인만 트러블이 일어나. 그러면 본인 탓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각 라인마다 싹 다 일어나.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스폰서가 얘기도 해줍니다. 사장님, 이런 거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돌려서 얘기를 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환장하죠. 그러면서 위에 스폰서 보고 끼어들지 말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이분이 직급이 높다. 직급이 높다. 여기서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 건 PD 이상이다. 위에 있는 스폰서가 사파이어다. 위에가 루비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겠죠. PD 이상이다. 근데 끼어들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끼어들면 돼요. 그대로 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PD가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언제까지?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쫓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폰서를 초대할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스폰서를 무시할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인성이 갖춰지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기도 바쁜데 이 트러블 때문에 작은 이 트러블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전체가 비즈니스에 마비가 오는 경우, 정체가 오는 경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사업은 너무 쉬워요. 제가 사업하면서 느끼는 거, 이 사업이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다 재밌다 그래요. 오, 신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힘들다 그래요. 왜? 물으면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기를 원하면 내버려 두시고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참 재밌어. 본인이 그랬어요. 밑에 파트너가 또 PD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얘기해요. 내버려 두라고. 그럼 또 내버려 둬야 돼요. 참 신기한 거는 본인은 내버려 두라고 스폰서한테 얘기했으면서 밑에 파트너는 또 지고 갈라 그래. 내가 그랬으면 파트너에게도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물꼬가 터져야 된다. 지혜롭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듣기 싫은 것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혼자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셔야 돼요.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주관적 성향 조금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보살핌으로, 배려심으로 섬김의 비즈니스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후원을 받을 때 여기서 후원이란 꼭 PD가 아니어도 된다. PD가 아니어도 된다. 위에 직급이 낮더라도 후원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분의 후원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그분의 후원을 능가하는 멋있는 또 초보자가 나왔다 그러면 상위 스폰서에게 토스하셔서 함께 후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을 받고 난 다음에 애프터 미팅이 있는데 자, 이 애프터 미팅을 하시고 자료 전달은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자료 전달이란 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영상 있죠, 영상물. 네. 영상물들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주세요. 초보자 때는 제품 영상이 참 필요하겠죠. 브레스난 박사님 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그런 걸 주는 거예요. 호전 반응 같은 영상도 아주 좋고요. 비전 제시 영상 다 주는 겁니다. 회사 관련된 영상, 회장님 영상.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영상. 뭐 제품 영상 많죠. 유튜브도 좋은 거 있으면 찾아서 하나하나. 그리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 보니까 매일 하나씩 올려주시더라고. 매일 하나씩. 그때그때 맞게끔. 이게 바로 자료 전달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품도 들어갑니다.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끔. 샘플을 주는 것도 좋은데 자기 스스로 사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품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내 돈이 투자가 되셔야 돼요. 내 돈이 투자되지 않고 드시는 건
이 제품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다 보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먹었다 안 먹었다. 자기 돈이 투자가 되면 내 돈이 투자가 됐죠. 그러면 감사하게 아까워서더라도 끝까지 드시죠. 그래야 또 건강이 좋아지죠. 자, 올바른 접촉과 초대 얘기했습니다. 자, 사업 설명은 룰이 있죠. 트렌드,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타이밍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줌으로 할 때는 60분을 넘기지 말라. 줌으로 할 때는 60분을 넘기지 말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6개죠. 그렇죠? 이 6개인데 가끔 어떤 분은 트렌드에 60분을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트렌드를 듣고자 온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 정말 중요한 회사 제품 보상 다 중요합니다. 다 듣고 싶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분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분배를. 여기에서 내가 좀 자신 있다. 난 체험이 좀 많다. 그러면 분배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데를 조금 줄여야 되겠죠. 이 센스.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20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를 좀 줄여야 되겠죠? 타이밍, 뭐 여기를 좀 줄이면 되겠네요. 뭐 5분. 시스템, 여긴 중요하죠? 뭐 10분. 보상은 보상 플랜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네. 기초적인 기본적인 걸 얘기를 좀 하시고, 보상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멘트 넣어주시고. 회사 중요하죠? 회사 10분.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상이 10분이다. 트렌드가 몇 분. 쭉 해서 60분을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강의는 메모해 가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고요. 후속 조치 보겠습니다. 자, 후속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소비자 후속과 사업자 후속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 후속을 합니다. 아까 후속할 때 뭘 주라고 얘기했어요? 자료를 주라고 얘기했죠. 그럼 소비자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제품에 관심이 많겠죠. 그럼 자료와 관련된 영상을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보상 강의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맞는 자료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후속은 48시간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틀이 있죠. 소비자 후속은 틀은 없어요. 지금 호전 반응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럼 매일 만나는 게 좋고요. 잘 드시고 있다 그럼 3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없어요, 틀이.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업자 후속은 반드시 이틀 만에 연락이 되시고 만남 유도 만나시는 게 좋아요. 통화하시고 밀착 사업자는 밀착. 여기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는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컨택이 중요하냐 후속이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리더분들은 후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컨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중요하죠. 왜요? 아니 파트너가 먼저 만들어줘야 후속을 하죠. 후원 조치라고 돼 있네요. 우리 딸이 아까 만들었는데 후속 조치인데 후원 조치라고 되어 있네. 자, 어떻든 기준을 이렇게 정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소비자 후속은 반드시 누가 하라? 본인이 하라. 소비자 후속까지 스폰서에게 맡기는 경우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맡기시면 여러분의 성장이 늦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사업자 후속은 스폰서와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스폰서와 함께 몇 번까지? 많으면 3번까지. 3번 이후는 본인이. 결국 누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소비자 후속은 처음부터 본인이 하시고요. 사업자 후속은 스폰서와 함께 3번 정도. 나머지는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상담하세요. 스폰서님, 제가 오늘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거 심지어는
소비자 제품 전달하는 것까지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소비자들의 회원 가입하는 것까지 스폰서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던데 여러분들이 그런 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사업자 후속은 스폰서와 함께 많으면 3번. 나머지는 결국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게 7번째입니다. 7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자, 상담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자, 비즈니스 상담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큰 상담. 상담은 후원은 아까 그랬죠? 위에 있는 스폰서, 준비된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상담은 반드시 상위 PD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 PD.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설프게 상담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폰서가 있고, 여기 스폰서가 이렇게 PD라고 볼게요. 여기 있는 스폰서는 디렉터고요. 위에 있는 스폰서는 시니어 디렉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나의 상담은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상위 PD와 상담을 하시는데 이 상담을 하실 때 이분을 후원하는 스폰서와 동행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의 상담을 여기 있는 디렉터가 나를 후원해주고 있다. 그러면 나의 상담 요청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면 이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하셔야 되니까 함께 오지 않으면 이 스폰서님이 얘기하는 방향과 여기 스폰서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죠. 길이 두 길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담받을 내용을 미리 스폰서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좋고요. 좀 상담을 하러 오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이제 여기 상담해 주시는 분이 가끔은, 네, PD가 중간에 있고, 저 같은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 퍼스널이라고 볼게요. 여기 스폰서가 로얄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퍼스널은.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로얄한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그 로얄 스폰서 아니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준을 그냥 PD 정도 기준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다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다운 질문. 이런 질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고민이 예를 들어서 제품의 컨셉에 대한 어떤 질문이다. 상담이다. 근데 컨셉을 이분이 잘 잡아요. 이분이 잘 잡으면 구태여 여기 안 해도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미 컨셉을 다 잡아줬는데 확인차 또 물으러 오시는 분 있어요. 안 하시면 됩니다. 해소된 건 하지 마세요. 해소되지 않은 건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스폰서 입장 볼게요. 일단 들어주세요. 사장님, 오늘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뭐세요? 물어보시고 들어주세요. 일단. 그리고 스폰서님도 상담 일지를 적으셔야 돼요. 이분만, 네, 상담받은 내용, 이분만 일지를 적는 게 아니라 상담해주는 스폰서도 일지를 적으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왜 그래요? 퍼스널 라인이니까. PD다. 이 전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분과 상담한 내용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거 상담 안 해도 돼요. 기록을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자, 물어보실 걸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상담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메모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풀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초보자분들은 뭐가 많냐면 이런 게 많아요. 이럴 때는 뭐 들어가야 돼요? 저럴 때는 뭐 들어가야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요.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뭘 물으셨어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디톡스는요, 몸속에 해독, 청소해 주는 거니까 일반 제품 드시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먼저 드시는 게 다음 제품의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갈 때는요, 디톡스가 7일 전에 들어가고요. 8일 차부터 다른 어떤 타겟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친절하게 그분이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적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분은 답답해서 묻는데 거기다 두고 아니 사장님 아직도 이런 거 모르세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문도 수준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단계예요. 그 단계.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PD는 누구에게 상담을 오셔야 돼요?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게 오셔야 되죠. 근데 위에 바로 직급이 다이아몬드라고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PD가 다이아몬드 앞에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파이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수준이 있다니까 질문도.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분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인드 리더십이 보이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이달에 사파이어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 뭘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답 아닌가요? 스폰서님 제 팀을 위해서 아까 어떤 분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다이아몬드 분 전화 오셨습니다. 스폰서님 올 상반기에 제가 제 팀을 확 성장시키고 싶은데 프로모션을 걸고 싶은데 스폰서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전화 받는다고요. 한 3시간 목을 썼습니다. 막 신바람나게 상담해 줬습니다. 제가. 그래요 사장님. 그게 상담이죠. 상담도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은 이제 초보자. 지금 오늘 PMC니까. 그분의 수준은 뭐예요? 나 지금 두려워요. 제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먼저 알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마지막은 확신과 동기부여. 그래 맞아. 할 수 있겠구나. 그래 맞아. 스폰서님이 계시니까 든든하구나. 근데 상담하러 왔다가 기분 막 잡친다 그러나요? 열정이 막 더 떨어졌어. 막 지적질만 당하고. 사장님 이런 것도 못하세요? 저런 것도 못하세요? 아직도 이런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상담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더군다나 상담 잘못 갔다가 집에 가신 분도 봤습니다. 상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들어주시고 그 들어준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궁금했구나. 사장님 말을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 툴이 있잖아요. 한번 툴을 잘 활용해 보시겠어요? 사장님 아는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아는 사람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사장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심혈관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약 드시고 있는 분 계시죠? 그럼요. 적어볼까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어볼까요? 예뻐지는데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혹시 주변에 아이를 못 가져서 고민하는 혹시 그런 딸내미나 이런 혹시 들어본 있어요. 맞아요. 혹시 갱년기가 와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관절염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머 스폰서님 있어요. 그래 맞아요. 누구도 있어요.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이 답이었구나. 상담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속이 다 후련하구나. 내가 오늘 참 잘했구나. 그리고 가끔 반성도 해가면서. 스폰서는 항상 따뜻하셔야 돼요. 깨우침을 줄 때는 나무라시면서 지적하면서 깨우침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반감만 사지 깨우침이 없어요. 저는 잘 들어주고 잘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을 할 때는 일단은 레그 도표가 중요하고요. 레그 도표. 지금 현재 몇 개의 레그가 형성되어져 있는지. 이달 핀 도전, 이달 핀 목표는 무엇인지.
팀워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을 잘못 쓰시는 분 있어요. 한 레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씨가 약합니다. 방향 잡아주셔야죠. 사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A 레그에만 너무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조금 빼셔서 B와 C에도 시간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때는 뭘 모를 때는 막 계획이 창창하신 분 있어요. 너무 꺾지 마세요. 처음에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아니어도 아닐지라도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외국계 보험 회사 다니시는 단장님이셨어요. 남자분이셨고 젊고 패기도 왕성하고 아주 그냥 비주얼이 좋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7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전을 보신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폰서님, 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목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들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희 단장인데 제가 단장인데 출근하시는 분이 200분 있습니다. 200분을 모아놓을 테니까 강당에 오셔서 강의를 한번 쫙 풀어주시죠. 그럼 이 사업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바로 다이아몬드 저는 바로 다음 달에 찍겠습니다. 그래, 찍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찍는데 그래요. 초보자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이. 근데 그분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막 그냥 지금 현재 막 기와집을 100채를 지었어,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막 그냥 계획이 창창해.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을 해요, 못 해요? 못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그 방법도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앞에 좋은이란 단어는 못 썼습니다. 사장님, 그 방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한날 1시에 200명이 동시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파트너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말로 함께 하고 싶으면 5분만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5분이 알아서 200분에게 알릴 수 있게끔 만들면 스폰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 왜요? 1대1이 가장 좋거든요.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50명은 그렇고, 제가 5명은 그렇고요. 50명을 추려본대. 5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초보자잖아요. 로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 초보자거든요. 왜요? 모르면서 말을 안 들어요. 사회적 자기가 가져왔던 경험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이 정 그렇다면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50명을 모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가서 제가 강의를 딱 하는데 뭐만 안 풀었냐? 보상을 못 풀어요. 왜요? 거기서 보상을 풀면 누가 스폰서가 누가 파트너 그 자리에서 또 뭐예요?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한날 1시에 들었어. 보상은 풀지 못하고 제품과 회사와 비전 제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도 이 강의를 50분이 함께 들으셨지만 분명히 생각은 다를 겁니다. 긍정적인 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분도 있을 겁니다. 비전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를 고객으로 모셔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돈을 많이 버니까 막 그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업에 대해서 꼭 궁금하신 분만 제가 따로 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많이 말고 5분만 제가 특별히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5명을 만든 거예요. 왜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5명이 남게 됐죠. 그분이 나중에 깨달으시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스폰서님, 그래서 5명만 모으라고 하셨군요.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난처하다고. 나머지 분들도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줄을 세우기가 난처하죠. 누구를 위로 누구를 아래로. 그렇잖아요.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잘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말이 틀림이다라고도 못해요. 왜요? 이 속에 들어와서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어째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서 그 명단을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담에서. 누구에게? PD에게. 항상 마지막은 동기부여. 사장님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이렇게. 갖다 쓰라고 해도 못 갖다 써요. 왜요? 그만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직급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 어떻든, 그렇게 방향 설정 참고하셨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복제입니다. 자, 여러분, 복제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HHCC라는 말 많이 썼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네, 약자. 사실 이건 맞지 않아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맞지 않고 무조건 스폰서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복제, 올바른 복제, 바른 복제. 무조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를 복제할 것인가? 누구를 복제할 것인가? 여러분의 진정한 복제는요. 원판을 보세요. 원판.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복제하셔야 돼요. 누구 중에서? 스폰서 계열에서. 스폰서 계열에서. 상위 PD라고 해서, 네, 상위 PD라고 해서 무조건 그분을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무조건 그분을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PD를 가셨지만, 다이아몬드를 가셨지만, 어떻든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가서 변질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그리고 원판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면 카피와 복제의 차이가 있어요. 카피와 복제는 틀려요. 카피와 복제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카피는 이런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 그리듯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복제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복제화가죠? 복제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그럼 복제는 뭐냐면, 복제는, 자, 우리가 카피는 외형을 카피하는 거고요. 복제는 뭐냐면, 내면. 함께 가는 걸 우리가 복제다. 씨앗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스폰서처럼 복제라고 얘기했더니 옷 입는 것만 복제를 해. 옷 입는 것. 복제를 하라고 했더니 이상한 것만 복제. 우리 스폰서님이 아우디를 타니까 나 아우디 타야 돼. 우리 스폰서님 벤츠 타니까 벤츠 타야 돼. 벤츠를 타야 다이아몬드 가는 건가? 뭐 그런 것만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복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걸로 비전지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 있죠. 다이아몬드인데 왜 에쿠스 타고 다녀? 뭐 이런 분 있더라고. 에쿠스가 어때서? 아니, 뭐, 소나타 타면 안 됩니까? 다이아몬드는 뭐 소나타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차가 뭐 나온지도 모르게. 제네시스? 그거 타면 나 이해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왜 저런 차를 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하시는 분 있더라고. 그래서 리더분들이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차를 뭐 그냥 난 좋은 차를 좋아해서 뭐 디렉터여도 난 벤츠를 좋아해. 그 정도 여유가 되면 타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니 꼭 파트너는 뭐 CC가 낮은 거 타고 스폰서는 CC가 높은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못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외형만 카피하는 카피예요.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세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혼동이 있으시면 안 돼. 카피와 복제는 다르다. 복제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스폰서는 본보이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멘토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복제는 AHCC가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원판 그리고 제대로 된 복제. 저도 역시나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스폰서도 있었고 위에 있는 스폰서도 있었어요. 저 위에 스폰서, 여기가 박진희 스폰서님이에요. 내가 있고. 저는 누구만 봤냐면 이분만 봤어요. 이분만. 아니더라고. 아니고 이분만 봤어요. 그런다고 이분들을 무시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예의를 다했습니다. 저는 항상. 전 늘 예의를 다했어요. 인상이 좀 강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예의 바르게 어디를 가도 디스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장점, 칭찬.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분만 봤어. 아, 이분을 복제해야 되겠다. 저의 복제 대상은 박진희 스폰서님이었습니다. 스케일이 크신 거 보이더라고. 지혜롭게 정치를 참 잘하셨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보였어요. 남들보다 한 3걸음 앞서 나가는 것도 보였어요. 약간의 투자 마인드가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저는 보였어요. 제 눈에. 저 그렇게 했습니다. 핀도 때가 있어요. 스폰서님 저에게 핀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스폰서님이 나를 보고 지금쯤 갔으면 좋겠다라고 눈빛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갔어요.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눈빛으로 사인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그분만 늘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처럼 어느 날 보니까 그분과 같은 직급에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누구를 복제할 것인가는 마음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분의 정신세계. 그리고 지금 보지 마시고 초창기 때 어떻게 했는지 시작할 때 저는 소나타 허남바를 타고 하루에 9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갔다니까요. 3년 동안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고요. 저의 별명은 살인 스케줄이었어요. 그게 저의 별명이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올백을 하게 된 계기도 머리를 안 감아도 냄새가 안 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진짜 휴게소에서 잠자는 게 부지기수. 휴게소에서 잡니다. 그냥 차 안에서. 스케줄이 바쁘니까. 제가 한날 찜질방에 자다가 스폰서님한테 들켜가지고 한참 혼났어요. 스폰서님이 차라리 차에서 자지. 찜질방에서 왜 주무시냐고. 강남까지 오셔서 저한테 뭐 이러는 거. 그 의미를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와서 다른 분들이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혼자 어디든지 내 본인의 사생활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찜질방에 가면 혹시 누가 내 생얼도 봐야 되고 그죠? 그냥 그 똑같은 그냥 찜질복 입고 있는 이런 모습, 그 틀어진 모습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다시는 찜질방에서 잠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만 보는 거죠. 지금만.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나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뛰더라고 제가.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 뛰느냐? 이제는 뭐가 보이냐? 국가가 보여요. 우리나라가 보여요. AI가 지배를 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자꾸 궁핍해지고 있는데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우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정신은 두말하면 잔소리.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개인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개인의 가난한 나라니도 구제 못하는데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강해. 처음에는 내가 나의 미래,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족의 미래, 좀 더 지나니까 우리 파트너의 미래, 좀 더 지나니까 유니스트인들의 미래, 좀 더 지나니까 이제 국가의 미래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강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막 미국도 걱정스럽고 막 지구가 걱정스러운데 내가 걱정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어떻든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마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제가 누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되면 약간 누려도 되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누리지 말라는 건지. 우리 다이아몬드 파트너 사장님도 내보고 더 도와달라고. 어떻든 재밌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제.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 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오늘 시간을 많이 썼죠. 오늘 제가 분량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돌아갈게요. 자, 결단이 안 되어졌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1단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현재 예상 고객 명단이 없거나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어요? 내가 간절하지 않아요. 결단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너가 없어요. 파트너가 없어요. 그럼 다시 뭘 체크하셔야 돼요? 명단. 명단. 명단 중에서도 들어가 보시면 소비자가 없냐? 예를 들면 사업자가 없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소비자는 있는데 내 파트너, 사업자가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뭐를 집중하시면 돼요? 비전 제시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제품만 얘기하고 제품만 팔고 있지 않은가? 초대. 비전 제시. 여기에 포커스 하시면 돼요. 사업자는 있는데 소비자가 없다. 매출이 적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품에 감동을 안 한 거예요. 제품의 감동, 체험, 소비자 관리. 내가 감동이 없으면 파트너도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가입만 유도하면 파트너들도 가입만 유도해요. 따라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없어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적정히 분포가 되어져 있다. 그럼 뭐예요? 직급을 가셔야 돼요. 직급. 어떤 분들은 내 직급 갈 때 제품 매출을 모으기 위해서 파트너 매출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달에 파트너가 막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100점. 근데 여기서 하지 말래. 못하게 막아. 파트너의 매출을 막으시면 안 돼요. 때가 있습니다. 왜요? 창업을 내려서 자꾸 체험을 하게 해야 뭐가 늘어요? 멤버가 늘죠. 근데 이분이 왜 막느냐? 다음 달에 내가 디렉터 갈 때 매출을 하게 하려고. 막으시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이 되면 후원을 잘할 수 있어요. 후원의 능력이 커집니다. 뎁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육이 잘 되지 않는다. 후속 조치. 후속 조치. 그게 됐다면 상담. 자, 이렇게 해서 복제까지. 이렇게 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전 단계. 그래서 나를 셀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 회사와 제품이 좋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젠누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가 졸업입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죠. 졸업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올 한 해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의 8단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